혹시 파레이돌리아라는 현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흐릿하고 분명치 않은 윤곽을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물건으로서 인식하는 현상을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파레이돌리아라고 부릅니다. 달의 토끼나 화성 위에 인면함이 보이는 것이 그 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급히 의사를 찾지 않아도 돼요. 이런 종류의 파레이돌리아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것은 물론 정신의학은 아닙니다. 우주 분야에서 파레이돌리아는 종종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선물해줍니다. 성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유령의 손이나 모래시계 같은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오늘은 그런 성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유령의 손과 그 출현에 대해 최근 우주에 떠있는 성운 MSH15-52의 과거 수년간의 사진을 조사하고 있던 연구자들이 어떤 것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 환상적인 광경이 비치고 있었는데요. 푸른빛을 띤 손에는 윤곽으로 봐도 뚜렷한 손바닥이나 손가락이 있었고 빨강이나 금색의 벽을 닮은 무엇인가를 마치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적어도 손가락 끝으로 만지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우주의 이미지를 몇 천 장이나 조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기둥이나 모래시계나 베일, 전체 사진상에서 독특한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렇게 독특한 이미지는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성운 MSH15-52는 곧바로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고 조금 무서운 우주의 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요? 이 의문을 풀려면 먼저 성운 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운이란 우주 곳곳에 있는 가스, 플라즈마, 먼지가 모여 거대하게 응집한 것을 말합니다. 성운의 생성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밝고 아름다운 성운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들 성운은 초신성 잔해를 의미하는 영어의 슈퍼노바 렘넌트의 머리 글자를 따서 SNR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초신성이 되는 것은 보통 밝고 질량이 큰 항성입니다. 그 별들은 태양에 비하면 거의 하루살이 수준으로 수명은 겨우 수백만 년입니다. 이러한 천체는 너무 밝고 내부에서의 반응 역시 활발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을 하는 중심 핵의 연료를 빠르게 소모합니다. 그 후 핵은 스스로의 무게에 의해 수축하면서 중력 붕괴합니다. 항성을 만들고 있던 핵 이외의 모든 층은 핵을 향해 떨어짐과 동시에 타오르며 폭발합니다. 이 화재와 함께 경이적인 증광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신성의 폭발보다 훨씬 더 밝은데요. 신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별들을 바로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별들은 7장막의 춤을 추며 모든 층을 벗어던집니다. 성운은 바로 이런 물질로부터 형성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중력 붕괴한 핵으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령 출현. 수수께끼 같은 유령의 손을 살펴보면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된 전형적인 초신성 잔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MSH15-52는 약 1만 7천 광년으로 지구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낳은 초신성 폭발이 지구의 하늘에서 빛난 것은 약 1700년 전의 일, 로마 제국과 마야 문명이 번성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폭발로 펄사라고 하는 일종의 중성자별이 형성되었고 대량의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며 손 모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손의 길이는 150광년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거대한 손을 가진 유령의 전신상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정말 궁금해서 계산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알려주시고요. 손 말고 우주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종종 성운이나 먼 은하 등 우주의 물체는 놀랄 만큼 독특하고 인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영상에서 벌써 2번이나 나온 모래시계 성운. 파리자리 안에 있는 MYCN18이라는 유명한 성운입니다. 이 성운의 중심에는 백색 외성이 있습니다. 이는 초신성 폭발을 하기엔 너무 작은 항성의 불씨인데요. 이 별은 생을 마감했을 때 초신성 폭발을 하는 대신 팽창을 했고 심하게 확장되며 더는 바깥층을 중력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참고로 이건 몇십억 년 후에 태양이 맞이할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아직 완전히는 알 수 없는데요. 아마도 성운의 중심에 있는 백색 외성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고 그 자기장에서 성운 내의 물질이 가속화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겁니다. 자기장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성운은 적도 부근에서는 짙고 극부근에서는 얇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주 공간에서는 이야기의 등장인물도 만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우론의 눈이라는 별명을 가진 NGC 4151 은하. 이 은하의 푸르고 활발한 은하액은 눈동자의 홍채와 꼭 닮았습니다. 발라도 두아의 탑이나 멸망의 산, 모르도르의 나라와 오크들도 어디선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더 조사가 진행되면 이 부름에 대한 답도 나올 겁니다. 세페우스 자리 안에는 반사성운 SHE-136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항성들이 성운을 아래에서 비추기 때문에 성운 안에 유령 같은 실루엣이 보이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관찰자에게 등을 돌린 망토 차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마치 기도하듯 약간 몸을 젖히고 있습니다. 성운은 그대로 유령 성운으로 명명되었습니다. 2018년 포브스지 순위에서 가장 무서운 우주물체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우리 눈에 이 물체는 어떻게 보면 다소 우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를 무섭게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안에 들어있는 은하단은 관측하는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기묘한 생물의 두개골이나 사람이 외치는 얼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진에서는 보시다시피 좀 더 아름답고 덜 무섭습니다. 오히려 좀 특이한 색상의 튤립이나 장미 봉우리처럼 보이는 것도 같네요. 우주 공간에 있는 무서운 물체 중에는 지구와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근방 소행성인 2015 TB145. 이 소행성은 2015년 10월 31일에 지구에 기록적인 접근을 한 뒤 지구에서 48만 킬로미터 지점을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제대로 된 망원경이 있었다면 우주 공간을 한가롭게 나아가는 기묘한 해골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놀라울 만큼 해골과 비슷하고요. 모양도 똑같고 비강과 눈구멍도 또렷하게 보입니다. 또 다른 해골은 고래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16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행성상 성운 NGC 246, 일명 해골 성운입니다. 모래시계 성운과 마찬가지로 이 성운도 비교적 작은 항성이 사라지면서 던져버린 바깥층입니다. 이 성운의 중심에도 백색 외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몇 장의 이미지에서는 성운이 근처의 별들을 삼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성운에는 두 번째 비공식적인 별명이 있는데 바로 팩맨 성운이라는 명칭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리다누스 자리 안에는 니겔에 의해 비춰진 마귀할멈 성운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활발한 별 형성이 진행 중이라 수백만 년 후에는 지구의 수평선상에서 자취를 감출지도 모릅니다. 모든 물질을 천체가 다 먹어치워버리기 때문인데요. 아마 인류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을 겁니다. 유령의 손을 비롯한 우주 공포에 대한 이야기도 슬슬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SNS에 공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